시청에 앞서 다소 혐오스러운 장면이 등장할 예정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구 중 2,748만여 명이 감염됐는데요. 치사율은 약 3.2%로 9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패스트 또는 흑사병이라 불리며 말 그대로 피부가 검게 괴사하며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병입니다. 1347년 유럽에서 처음 창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만 2,500만 명이 사망했고 총 2억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의 특징은 전염병 중에서 가장 단시간에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점입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잠복기를 거쳐 체내에서 증식한 뒤 증상이 나타나지만 급성 패스트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복기가 짧고 치사율이 높은데 어떻게 창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패스트의 종류에 따라 감염 경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스트는 가레토 패스트라고 하며 쥐와 같은 설치류를 통해 전염되는데요. 패스트균을 보유한 쥐의 혈액을 벼룩이 먹고 사람에게 옮기는 방식입니다. 당시 실크로드와 배를 이용한 상인들과 함께 패스트균을 보유한 쥐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창궐했는데요. 가레토 패스트에 걸리면 최장 6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 24시간 이내에 패스트균이 들어간 부위부터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감염된 환자의 비말이나 감염 동물의 체액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경우 폐렴성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감염 3일 정도 지나면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며 고열을 동반하고 곤란, 각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드물게 발병하는 폐혈증성 패스트의 경우 출혈성 반전과 혈관 내 응고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340년부터 1840년까지 유행하던 패스트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인류와 설치류가 멀어지면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2009년 8월 중국 청해성 장족 자치주에서 패스트로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패스트는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으니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두창 또는 마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천연두는 기원전 1만 년경부터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바이러스 또한 설치류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주로 코와 입을 통한 비말로 전염되며 감염 시 3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는데요. 아동의 경우 80%라는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며 누적 희생자는 10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세포를 감염시키며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일제히 세포를 이용해 혈액 속으로 대량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요. 이때부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포와 농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진은 치료가 된 후에도 흉터로 남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곰보입니다.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에는 인두법을 사용했는데요.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어 천연두 딱지 같은 감염 물질을 접촉하거나 감염원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시켜 항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2%의 치사율과 감염 후유증을 동반했고 시술받은 자가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중 1796년 영국의 한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게서 우유를 짜던 여성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소의 우두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운 제너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우두 바이러스를 채취해 자신의 정원사 아들에게 주사해 감염시켰습니다.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지만 자연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고 천연두 바이러스를 다시 주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원사 아들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난 또 자기 아들에게 실험했다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종두 및 인두법을 통해 인류는 면역력을 키우는 한편 백신 개발을 위해 의료진을 갈아넣기 백신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원전 1만 년부터 지속되어 온 천연두와의 전쟁은 1977년 세계보건기구의 천연두 종식 선언으로 박멸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염병은 30억 명의 누적 사망자를 냈으며 매년 70만 명을 사망케 하는 말라리아입니다.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기생충과에 속하는 단세포 원충으로 3일열 원충, 열대열 원충, 4일열 원충, 난형열 원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말라리아는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 증식하는데요. 독감 증상과 함께 위장염, 빈혈, 망막 손상, 황달 등의 증상이 발발하는데 몸이 느꼈을 때는 이미 죽은 간세포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최대 30일까지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오인해 엉뚱한 치료를 할 때도 있는데요. 증상 발발 시 대부분 열대 지방에서 감염되는 말라리아인 만큼 최근 더운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말라리아를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